길었던 여름이 끝나고 찾아온 가을. 밀리터리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올해 가을을 기다릴 이유가 있었죠. 도무지 뭔지는 몰라도 한국이 폴란드와 추가적인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이 지난 7월 전해졌는데 그 세부적인 내용은 9월이 되어서야 공개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무대가 될 것으로 지목되고 있는 것은 폴란드에서 열리는 국제방산박람회 MSPO. 폴란드와 한국의 고위직이 총출동하고 유럽의 다른 많은 국가들에서도 발걸음을 옮길 것으로 여겨지는 이 자리에서 폴란드는 한국으로부터 추가 구매하는 계약을 공개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죠. 그리고 작년 첫 계약 당시와 가장 큰 차이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바로 상당한 물량의 천무가 추가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폴란드는 현재 한국의 천무와 완전히 사랑에 빠져 있습니다. 전차도, 자주포도, 전투기도 폴란드가 구매하기는 했지만 폴란드 내부의 일정 여론은 이를 반기지 않기도 했습니다. 대체할 다른 선택지가 없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선택지가 합리적인지를 떠나서 말이죠. 하지만 천무는 다릅니다. 그나마 비교할 만한 대상인 하이마스를 미국이 제때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천무는 폴란드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다연장 로켓포였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천무 구매를 감히 반대하지 못하고 있죠. 오늘은 그간 폴란드가 보여줬던 천무에 대한 열렬한 구애를 모아봤습니다. 폴란드의 군사력을 과시하기 위한 대규모 퍼레이드에 그동안 폴란드가 구입한 모든 무기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퍼레이드의 대미를 장식한 것은 역시 한국에서 도착한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전투기였는데요. 그런데 퍼레이드 영상을 아무리 돌아보아도 찾을 수 없는 한국 무기가 있었으니 바로 폴란드형 천무 호마르케이였습니다. 이번 퍼레이드에서 모든 한국 무기를 선보일 것이라던 폴란드 국방장관의 호언과 다르게 어디에서도 호마르케이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폴란드에 무기를 공급하며 느끼는커녕 오히려 일정보다 훨씬 앞당겨 납품하는 놀라운 속도를 보여주었던 한국이 이번에 처음으로 납기 예정일을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납기 예정일이 어긋났음에도 폴란드에서는 항의하지 않고 오히려 한국에 무한한 감사를 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20일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항 사부두에서 천무 발사대와 폴란드제 자체 옐츠 트럭을 조립하여 탄생한 호마르케이가 폴란드로 향하는 화물선에 몸을 실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8월 초 폴란드에 도착하고 15일에 열리는 폴란드 군대의 날 퍼레이드에 다른 한국 무기들과 함께 행진할 예정이었는데요. 그런데 호마르케이를 실은 배가 폴란드로 향하던 도중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하며 일정이 지연되면서 퍼레이드 참가도 무산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지난 8월 20일 호마르케이를 실은 화물선 AAL 다레노가 예정보다 12일이나 늦게 폴란드 그단스크항에 도착했는데요. 군사 퍼레이드는 이미 끝난 지 오래였죠. 그런데 폴란드 해양뉴스 매체 포탈몰스키의 보도에 따르면 천무를 실은 선박의 조난자를 구조하기 위해 항로를 변경하는 바람에 배송이 지연되었다고 합니다. 호마르케이 세대를 싣고 폴란드로 향하던 화물선은 수에즈 운하에서 시칠리아 남동쪽의 지브롤터를 향해 항해하던 도중 조난 선박의 구조 신호를 받았는데요. 불법 이민자 30여 명이 탑승한 선박이 자력 항해가 불가능한 상태로 식량과 물도 떨어진 채 표류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불법 이민자라고는 하지만 사람의 목숨을 구하고 구조 신호를 받은 선박은 조난 선박을 구조해야 한다는 국제협약 의무를 다하기 위해 뱃머리를 돌렸고 32명의 방글라데시인과 3명의 이집트인, 1명의 시리아인을 구조해 폴란드가 아닌 시칠리아의 카타니아 항구로 목적지를 변경했습니다. 카타니아 항구에서 이탈리아 해안경비대에 구조한 사람들을 인도하고 다시 원래 목적지를 향해 항해를 재개했으나 항로를 바꾼 만큼 시간이 크게 지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호마르케이까지 모든 무기가 폴란드에 도착하여 한자리에 모아 선보일 계획이 틀어진 것이죠. 하지만 이로 인한 배송 지연에 대해 폴란드 국방부에서는 항의하지 않았었는데요. 지연된 이유가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구조 활동이었을 뿐만 아니라 애초에 이번 호마르케이 납품이 폴란드 측의 요구에 맞추기 위해 한국에서 많은 배려를 해주었기에 가능했던 일정이었기 때문이죠. 한국에서는 본래 이보다 빠르게 천무를 납품할 능력이 있었으나 폴란드에서 보낸 차체와 통합 작업을 하기 위해 트럭이 도착할 때까지 한참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또한 원래 계획은 만전을 기하기 위해 도착한 옐츠 차체와 천무 발사대를 조립한 후 3개월 동안 현장 테스트를 거쳐 올가을쯤 폴란드로 인도할 예정이었는데요. 하지만 폴란드 최대의 군사 퍼레이드를 앞두고 한국에서 구매한 모든 무기를 선보이고 싶어 했던 폴란드 정부의 간곡한 요청에 따라 일정을 앞당겨 한 달 만에 호마르케이를 출발시킨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이번 배송 지연에 대해 폴란드에서 한국에 뭐라고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던 것이죠. 게다가 배에 천무를 빠르게 실어보냈을 때 한국이 할 일은 다 끝낸 것이었지만 그동안 훌륭히 거래를 진행해온 VIP 고객을 위해서 특별히 선물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폴란드형 천무 호마르케이 배송은 어쩔 수 없이 지연되었지만 전력화는 지연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폴란드 포병들을 위한 교육 커리큘럼을 마련한 것입니다. 지난 8월 18일 폴란드 국방부의 공식 SNS를 통해 폴란드 육군이 천무 다연장 로켓 발사 훈련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훈련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본사와 국방과학연구소의 종합시험장인 안흥종합시험장에서 실시될 예정인데요. 총 12명의 폴란드 병사들이 첫 번째 훈련생으로 파견되었으며 이들은 한국군의 도움을 받아 천무 다연장 로켓의 실탄 사격 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앞서 K2, K9 승무원들과 FA-50 파일럿들이 한국에서 훈련받았던 것처럼 이들 역시 한국에서 천무 발사대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교육받은 후에 본국으로 귀국하여 호마르케이를 즉각 최전선에서 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폴란드에서는 이번에도 완벽한 사후 서비스를 보여준 한국의 감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폴란드 땅을 밟게 된 폴란드형 천무 호마르케이는 폴란드 방산기업 WB그룹의 토파즈 사격 통제 시스템과 폴란드 통신 장비를 장착하고 폴란드 육군에 인도될 텐데요. 올해 말까지 1차 물량인 18대의 천무 발사대가 공급되어 벨라루스 러시아와 인접한 폴란드 동부 국경을 방어하는 폴란드 제18기계화 사단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호마르케이는 미국의 하이마스와 함께 폴란드군의 새로운 다연장 로켓 전력으로 활약할 텐데요. 호마르케이는 45km 사거리의 230mm 무유도 로켓과 사거리 80km의 239mm 유도 로켓 등 천무와 동일한 탄약을 운용할 계획인데요. 게다가 폴란드로 향한 천무 패키지에는 300km급 탄도미사일 KTSSM까지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러시아에 맞서 싸우고 있는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원하는 무기 중 하나가 바로 하이마스 전용 전술탄도 미사일 에이테킴스인데요. 지금도 게임 체인저라 불릴 만큼 혁혁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하이마스지만 300km에 달하는 사정거리와 1.6톤에 달하는 탄두를 가진 에이테킴스까지 사용할 수 있다면 전선을 수십 킬로미터 단위로 밀어낼 수 있는 파괴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에이테킴스의 한국판이라고 할 수 있는 KTSSM을 우크라이나보다 앞서 폴란드가 먼저 손에 넣게 된 것이죠. KTSSM은 벙커나 갱도를 그대로 날려버릴 수 있는 관통력과 바늘구멍을 꿰는 수준의 명중률을 가지고 있는데요. 가장 최근 공개됐었던 품질인 증사격 시험에서는 KTSSM 2발을 연속으로 사격했는데 첫 번째 미사일이 만든 구멍으로 두 번째 미사일이 빨려 들어가듯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양궁 선수들이 대회에서 보여주곤 하는 화살을 화살로 쪼개버리는 묘기를 미사일로 재현한 것 같았죠. 천무의 가장 강력한 탄약인 KTSSM까지 제공되며 폴란드형 천무 호마르케이는 러시아에 맞서는 폴란드의 가장 강력한 화력투사 수단이 될 예정입니다. 이번 지연으로 한국 방산의 납품 신기록 행진이 깨진 것은 조금 아쉬운 일인데요. 지난해 7월 27일 대한민국과 폴란드가 역대 최대 규모의 방산 계약을 체결한 이후 한국 방산기업은 폴란드의 기대에 응하기 위해 신속한 생산과 납품을 보여주어 전 세계를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K2 전차는 계약 후 고작 5달 만에 초도 물량을 공급했고 이후 납품 일정을 3개월씩 앞당기며 9월 달로 예정되어 있었던 나머지 물량까지 7월에 전부 납품하며 1차 계약 물량 전달을 마쳤습니다. 폴란드는 계약 후 1년도 되지 않아 총 28대, 2개 전차 중대를 구성할 수 있는 K2 전차를 보유하게 되었죠. 심지어 K9 자주포는 계약 후 고작 5개월 만에 48대를 납품하며 1단계 납품을 완료했는데요. 전 세계에서 명품 자주포 K9에 대한 주문이 쏟아지고 있어 생산 라인을 상시 가동하고 있었기에 가능했던 납품 속도였죠. 게다가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됐었던 FA-50GF까지 계약 후 고작 10개월 만인 7월 13일에 폴란드군의 2대를 납품하며 역대 최단기간 납품 기록을 달성했었는데요. 이에 유라시아 타임즈에서는 미친 속도, 2대의 FA-50 전투기가 납품 기록을 경신하며 폴란드에 배송되었다고 보도하며 한국의 놀라운 속도에 경의를 표했습니다. 또한 크리스토프 스토비에츠키 민스크 공군기지 비행단장은 10개월 만에 전투기를 납품하는 것은 세계 신기록으로 기적 같은 일이라며 FA-50 도입으로 카이와 폴란드 공군 간의 인연은 앞으로 30년 이상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호마르케이는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한국에서 계획했던 일정보다 늦게 납품되었지만 애초에 폴란드군을 위해 앞당긴 계획이었기에 폴란드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폴란드군에 인도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한국이 보여준 놀라운 납품 속도에 폴란드는 감사를 보내고 유럽과 미국에서는 비교되는 군수 능력의 탄식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만약 독일에서 무기를 샀었다면 아직 전차 한 대 포탄 한 발도 받지 못했을 거라며 조롱거리가 되고 있으며 미국 역시 폴란드에서 느리지 않은 납품 속도를 보여주었으나 한국이 보여준 납품 기록 행진에 묻히고 말았는데요. 폴란드는 미국에서 M1 에이브람스 전차와 하이마스 F-35를 구매했었으나
이번 퍼레이드에서 등장한 F-35는 폴란드군이 아닌 미군의 F-35 전투기였습니다. 계약을 맺은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F-35가 납품되지 않은 것인데요. F-35의 인도 일정이 계속해서 지연되면서 폴란드에서도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서나 첫 번째 F-35 전투기가 인도될 예정이며 2026년과 2027년에 생산되는 F-35는 인도 일정이 또 한 번 지연되었습니다. 록히드 마틴의 새로운 F-35 업그레이드 패키지인 TR-3가 소프트웨어 문제로 지연되고 있어 전체적인 F-35 납품 일정이 꼬이게 된 것인데요. 이에 폴란드에서 한국의 KF-21 도입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하이마스 납품 지연으로 천무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던 것처럼 납품이 지연되고 있는 F-35 대신 내년부터 양산에 들어가는 KF-21이 폴란드에 도입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아직까지 KF-21의 수출을 논의하는 것은 이른 시점 같지만 향후 5세대 전투기로의 성공이 보장되어 있으며 그동안 한국 방산이 보여준 행보 덕분에 지금 미리 한국의 손을 잡아둬야 뛰어난 한국의 무기들을 선점할 수 있을 거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 방산이 가파른 우상향 곡선을 그리며 성공가도를 달릴 수 있었던 건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는 가장 쉬우면서 어려운 일을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한국 방산이 명실상부한 월드클래스로 올라서며 한국의 혁신적인 신무기를 가장 먼저 손에 넣기 위한 해외 각국 군사 관계자들의 시선이 한국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개최된 2023 첨단 국방 산업전에서도 한화에서 공개한 각종 신무기들이 이목을 잡아 끌었는데요. 그런데 그중 하나의 신개념 방어포탄이 VIP 고객 폴란드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얼마 전 천무가 도착한 폴란드에서 이것까지 있다면 국경에서 도발을 이어나가고 있는 벨라루스 따위야 코웃음치며 무시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과연 어떤 무기가 폴란드군을 흥분시키고 있는 건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지뢰라고 하면 일일이 손으로 지뢰를 설치하고 그 위를 흙으로 덮는 이미지가 떠오르겠지만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지뢰 설치 방법은 말 그대로 쏴서 뿌리는 것입니다. 일명 지뢰살포탄이라 불리는 포탄을 곡사포나 다연장 로켓으로 발사하면 공중에서 대인, 대전차 지뢰들을 흩뿌려 순식간에 넓은 지역을 지뢰지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 게다가 만약 적군이 각종 장비를 동원해 지뢰를 제거하며 전진한다 해도 지뢰살포탄을 발사해 후방을 다시 지뢰지대로 만들어 퇴각로를 차단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지뢰지대로 인해 양군의 기갑부대도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은 얼마 전 공개된 우크라이나 교전 영상인데요.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지고 있는 도네츠크 지역에서 전차 세대와 장갑차 세대로 이루어진 러시아 기갑부대가 공세를 위해 진격하던 도중 지뢰지대를 맞닥뜨리고 우회하려 했지만 결국 지뢰를 밟아 선두 전차가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주춤한 러시아군을 향해 우크라이나의 포격이 쏟아지기 시작했고 6대의 기갑 차량은 순식간에 전멸하고 말았습니다. 지뢰지대를 이용해 피할 구석을 없애고 포격을 가하는 우크라이나군의 전술은 러시아군의 막대한 피해를 강요하고 있는데요. 회피기동을 하자니 지뢰를 밟고 지뢰를 무서워하면 폭격을 맞게 되니 도저히 피할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전술을 러시아군도 똑같이 사용하고 있어 러시아군이든 우크라이나군이든 전선을 뚫기가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입니다. 이처럼 방어전에 있어 지뢰살포탄은 공격자에게 일방적인 손해를 강요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체계인데요. 사실 우리 군에서도 이미 지뢰살포탄을 보유하고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K9 자주포로 발사하는 155mm 대전차 지뢰살포탄 KD-515인데요. 지뢰살포탄의 효용성을 이전부터 알고 있었던 한국군은 미국에서 개발된 155mm 곡사포용 대전차 지뢰탄을 구매해 운용하고 있었고 2007년에는 우리 기술로 155mm 대전차 지뢰포탄을 개발해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한화에서 개발한 이 포탄은 단 한 발만으로 총 6발의 대전차 지뢰를 살포해 해당 구역을 전차가 접근 불가능한 지뢰지대로 만드는 것이 가능한데요. 살포된 지뢰는 일반적인 대전차 지뢰로서 기능할 뿐만 아니라 사전에 입력된 시간 이후에는 스스로 폭발하는 기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지뢰살포탄도 일종의 집속탄이라고 할 수 있기에 아군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탑재된 기능이죠. 그러나 전차와 장갑차의 방호력이 높아지며 곡사포탄으로 살포할 수 있는 소형 대전차 지뢰는 한계를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이에 더욱 강력한 대전차 지뢰를 원거리에서 살포하기 위해 개발한 것이 이번에 한화에서 공개한 천무 기동저지탄인데요. 천무의 239mm 로켓으로 대전차 지뢰를 살포하기 위해 개발된 로켓으로 해당 로켓에는 일반적인 지뢰가 아닌 스마트 대전차 지뢰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기존 대전차 지뢰는 땅속에 묻혀 있다가 충격이 가해지면 폭발해 전차나 장갑차 하부를 공격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지뢰에 대응하기 위해 하부 방호력이 높아지게 되었으며 아예 지뢰에 대한 방호력만 극단적으로 높인 MRAP라는 독특한 장갑차가 등장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이에 맞춰 지뢰 역시 진화를 이루어냈으니 바로 하부가 아닌 머리 위에서 공격하는 스마트 대전차 지뢰가 등장한 것입니다. 이번에 한화에서 공개한 기동저지탄 역시 일종의 스마트 지뢰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화의 스마트 대전차 지뢰는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총 5개의 진동감지 센서와 3개의 청음 센서를 가지고 있으며 한화 관계자에 따르면 진동감지 센서는 1km 이상 떨어진 차량의 진동도 감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적이 100m 이내까지 접근하면 청음 센서로 정확한 위치를 계산하고 목표물 상공을 향해 상부 공격탄을 발사하는데요. 이 상부 공격탄은 30에서 40m까지 솟구친 후 공중에서 4초 정도 회전하면서 적외선 센서로 목표물을 포착하고 탐지된 목표를 향해 EFP탄을 발사합니다. 관통력을 극대화한 이 성형장약탄은 소량의 폭약만으로도 80mm 수준의 관통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비교적 얇은 전차의 장갑을 뚫기에 충분한 위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핏 보기엔 스마트 지뢰가 기존 방식의 지뢰보다 강력해 보이지만 상용화되기 어려운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센서 때문에 지뢰임에도 땅에 매립할 수 없어 적군에게 발견되기 쉽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다연장 로켓을 이용해 살포할 수 있다면 큰 단점이라고 할 수 없는데요. 어차피 공중에서 흩뿌리는 방식의 지뢰는 땅에 매립할 수 없기 때문에 먼 거리에서 작동할 수 있는 스마트 지뢰가 오히려 발각될 확률이 낮아지게 됩니다. 또한 스마트 지뢰라는 이름답게 원격에서 조작이 가능하기에 드론을 통해 적이 접근하는 것을 보고 있다가 작동시켜 일종의 크레모아처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군이 해당 지뢰지대를 돌파해야 할 때는 비활성화시킬 수도 있는 진정한 차세대 지뢰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러한 기능 덕분에 이 지뢰 살포탄이 가장 먼저 배치될 곳이 다름 아닌 해병대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오는 9월부터 천무의 성능 향상을 위한 고성능 다련장 개발기술 연구 프로그램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해당 계획서에서 상륙형 다련장 발사대 개발이라는 독특한 과제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상륙작전은 적의 방어를 뚫는 작전이기에 화력 지원은 아무리 많아도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해병대의 상륙 장갑차에도 다연장 발사대를 장착하고 화력 지원 플랫폼으로 삼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인데요. 그리고 이러한 해병대용 다연장 시스템에서 한화에서 개발한 기동저지탄을 운용하겠다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방어 무기인 기동저지탄이지만 공격에 사용할 경우 적진을 순식간에 지뢰지대로 만들고 아군이 진격할 때는 원격에서 지뢰를 비활성화시켜 전선을 단숨에 밀어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신속한 돌파력이 필요한 해병대에 적합한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화의 기동저지탄은 2021년부터 개발이 진행 중인 사업으로 올해 선행 개발이 끝나며 2024년부터 본 개발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제 막선을 보인 한국의 신무기에 벌써부터 많은 국가들에서 흥미를 표하고 있는데요. 특히 천무를 도입하여 해당 탄을 곧바로 운용 가능한 폴란드에서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껏 보지 못한 수준으로 국경 수비를 강화하고 있는 폴란드이지만 이빨이 빠졌어도 여전히 호랑이인 러시아의 위협에 아무리 무기를 늘려도 모자라다고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요. 게다가 최근 벨라루스의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며 폴란드 국경지대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1일 미 국무부는 벨라루스에 체류 중인 자국민들에게 즉각 출국할 것을 권고하는 성명을 발표했으며 벨라루스에 대한 여행 경보를 가장 높은 4단계로 격상시켰습니다. 4단계는 심각한 목숨의 위협이 있을 수 있으니 여행을 금지하는 단계로 어길 경우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전에도 벨라루스 국경지대가 여행 금지 구역으로 설정해뒀었지만 전 국민의 탈출을 종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는데요. 이에 대해 미 국무부는 벨라루스 당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을 계속해서 조장하고 있으며 벨라루스 내 러시아군도 증강되고 있어 현지 법의 자의적 집행, 구금 위험 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외국인이라더라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죠. 게다가 두다 대통령은 지난 22일 러시아가 벨라루스로 전술 핵무기를 이전하고 있다고 고발했는데요. 벨라루스 대통령 루카셴코는 핵무기가 오히려 폴란드의 침략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을 펼쳐 어이를 상실하게 만들었습니다. 벨라루스는 지금까지 러시아의 괴뢰국으로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군을 파견해왔으며 전쟁 범죄도 서슴지 않고 저지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을 끌고 와 칠러 반미 세뇌 교육을 실시했다는 혐의로 국제적으로 비판을 받고 있죠.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 점령지에서 부모를 잃은 어린아이들을 구호한다는 명분으로 벨라루스로 이송하여 북한이나 다름없는 수준의 세뇌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군에게 부모를 잃은 아이들에게 푸틴 대통령을 찬양하게 만들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고 외치게 만든 것인데요.
2,000인 공로할 전쟁 범죄 행위에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폴란드를 비롯한 동유럽 국가들도 분노를 표출하며 국경지대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언제 전쟁이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폴란드군은 국경을 단단히 걸어 잠그며 국토를 지키기 위한 새로운 한국 무기에도 관심을 표하고 있습니다. 폴란드와 한국의 방산 계약은 이게 끝인가 하면 또 한 번 모두를 놀라게 만든 추가 계약이 발표되고는 했는데요. 얼마 전에는 한국과 폴란드가 공동으로 손을 잡고 새로운 중장갑차를 개발하는 계약을 체결하며 단순히 무기를 팔고 사는 관계가 아닌 함께 나아가는 더욱 깊은 관계의 파트너가 되었다는 것을 공표했습니다. 때문에 천무를 도입한 폴란드와 손을 잡고 천무의 신형 탄약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은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럽에서 종류를 가리지 않고 탄약에 대한 소요가 높아지고 있기에 한국의 힘으로 폴란드를 유럽의 탄약 공장으로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폴란드 육군의 가장 날카로운 창이 될 폴란드판 천무 다연장 로켓 호마르 K가 드디어 폴란드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지난 8월 21일 2달간의 항해를 끝내고 폴란드 그단스크항에 하적되었는데요. 11월 천무 수출 계약을 체결하고 9개월 만의 일로 이번에도 한국 방산의 놀라운 납품 속도를 증명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폴란드 땅을 밟은 한국 무기와 반대로 한국으로 온 폴란드 병사 12명은 한국에서 천무 발사대 운용을 위한 특훈을 받으며 호마르 K를 즉각 전력화하기 위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배려로 마련된 훈련장에서 실탄을 사용한 실사격 훈련까지 실시할 예정이죠. 하이마스와 함께 가장 강력한 다연장 로켓 시스템로 손꼽히는 천무가 유럽에서 처음으로 폴란드에 배치되었다는 소식에 각국 군사 전문가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폴란드 내부에서는 여전히 한국 무기를 거부하고 있는 이들은 천무 도입을 두고 국방부가 예산을 또 헛되게 낭비했다고 비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검증을 마친 하이마스도 구매하면서 이와 유사한 무기체계인 천무를 구매하는 건 낭비일 뿐더러 군수 시스템까지 복잡하게 만든다고 천무 도입을 비난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배부른 소리에 대해서 오히려 해외 몇몇 군사 전문가들이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한국 무기를 폴란드만큼, 아니 폴란드보다 한국 무기를 원하고 있을 우크라이나의 한 군사 전문 채널에서 천무가 폴란드로 출발했다는 소식에 폴란드가 왜 이러한 선택을 내렸는지, 그리고 천무가 얼마나 강력한 무기인지를 분석하는 영상을 올려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Як не дивно, але ця історія зароджувалась саме в Україні. Ви ж всі знаєте про ефективність Хаймарс та М270 під час повномасштабного вторгнення. Польща ще з 2018 року виношувала плани трохи докупити собі таких РСЗВ. А після максимально вдалого застосування Україною таких систем, Варшава вирішила конкретно збільшити замовлення. В їх планах було 500 машин, і це більше, ніж в самої США, оскільки вони мають тільки на 375. Але така радість обійшлася би в 16 мільярдів доларів. Та й темпи виробництва цих систем розтягувались на десятиліття. І це все створює підґрунтя для появи військ у польському 288 південно-корейських установок К-239 до 2027 року. 미국의 하이마스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확실하게 증명된 성능을 가지고 있지만 높은 가격과 밀린 주문으로 인해 납품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제조사인 로키드 마틴에서 생산 라인을 급히 증설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폴란드의 막대한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죠. 한시가 급했던 폴란드가 뛰어난 생산 능력을 증명해낸 한국에 다시 도움을 요청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무지성한 논리로 반대하기 위해 반대를 하는 이들과 다르게 폴란드 국방부의 선택은 합리적인 판단으로 내려진 결정이었던 것이죠. 또한 폴란드가 천무를 선택한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천무에 사용되는 여러 종류의 탄약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Її історія почалась у 2009 році. Основним мотивом була заміна південно-корейської копії БМ-21 «Град» 130-мм РСЗВ «Коулун». Також вони захотіли в майбутньому позбутись американських систем М270. Але так, щоб ефективність нових К-239 не була гіршою. Про випробування інформації малувато, але проєкт завершили через 4 роки, у 2013-му. І з 2014 року випущено більше 230 таких РСЗВ. К-239 може використовувати 5 видів ракет, але з ними є нюанси. Найменша і найдешевша – це некерована К-33. Вона бере початок від тієї ж РСЗВ К-136 «Коулун», яку і замінюють новими К-239. Її дальність – тільки 36 км, і це зовсім небагато. Проте в пускову їх вміщується 40 штук, по 20 на блок. На рахунок точності, то її розкид буде, як і всіх некерованих снарядів, близько 100 метрів. Наступна ракета – це КМ-26А2.
Вона побудована на базі М26, що використовується і на М270, і на HIMARS. Їх можна поставити стільки ж, скільки на М270 – 12 штук. Проте, коли оригінал має калібр 227 мм, то корейська модифікація вже 230. І це робить пакети невзаємозамінними. Але на самій пусковій можна використовувати що ті, що інші снаряди. Зовсім інша справа, що це старі снаряди, і їх дальність тільки 45 км. І на рахунок точності, то тут також буде біля 100 метрів. НАТО вже давно перейшло на модифікації керованих М30 та М31 з дальністю 84 км. До речі, саме ці модифікації були і передані Україні. А про можливість застосування таких ракет на К-239 – ні слова, навіть в корейських джерелах. Проте, як альтернатива їм, існують керовані 239-мм неназвані боєприпаси з дальністю 80 км, або покращеної версії з можливістю вражати цілі за 200 км. А це, в свою чергу, аналог GLSDB. Їх також поміщається 12, і по точності вони також досить непогані – 15 метрів. Наступними є керовані балістичні ракети Ура-1 з дальністю вже 180 км. Їх калібр 600 мм. І це своєрідний аналог Атакамс, оскільки їх поміщається по одній в блок. Але дальність з американським аналогом зовсім не співвідносна. Тому з 2019 року почато розробку наступної модифікації Ура-2 з дальністю 290 км. І на ці боєприпаси Польща вже оформила замовлення. Але про їх точність нічого не відомо. Проте, я думаю, там також буде щось в районі 10-15 метрів. Також і досі в розробці 400-мм керована ракета, яких в один пакет поміститься 2, а отже в пускову 4. 탄약 생산에 있어 세계 정상급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한국은 천무의 다양한 발사체들을 직접 개발하고 생산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아직 우크라이나에도 들어가지 못한 에이테킴스급 전술 무기 KTSSM이 폴란드에 가장 먼저 공급되었는데요. 폴란드와는 손을 잡고 천무용 탄약을 공동 생산할 예정이죠. 미국과 유럽이 탄약 부족에 허덕이는 지금 한국의 강력한 탄약 생산 능력은 더욱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오랜 군축으로 인한 서방 방산기업들의 쇠퇴는 한국 방산기업들이 도약을 이루어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또 다른 해외 군사 전문 채널인 영국의 웨폰 디텍티브에서는 서방 방산기업들의 안일한 정책 변화와 하이마스 덕분에 천무가 새로운 스타가 될 수 있었다고 분석했는데요. The K239 Chanmu, aka KMLRS, is the rising star of the multiple rocket launcher system, shortly MLRS, in the international market. It is even towering the HIMARS to some degree. Why has the K239 abruptly come to the fore? What are the features that put the Chanmu ahead of its competitors? The K239 offers about twice the firepower as the HIMARS, which has proved its effectiveness in Ukraine. The guided rockets of the HIMARS have a range of less than 100 kilometers. Its ER-GMLRS rockets can reach a distance of 150 kilometers. So the 160 kilometers range 239mm guided rockets of the K239 offer an extended strike capability. Of course, the range of the ATACMS missile is 300 kilometers. But the South Koreans are working on a new rocket with a similar capability. So, the K239 offers more firepower than the HIMARS and more or less the same capability in terms of range. But it has some significant advantages over its rival in the international market. Since the end of the First Cold War, the Western defense industries have become profit-oriented due to the reduced risk of war. This has increased the costs dramatically. But South Korea, which is under imminent risk of war, can produce weapon systems at more affordable prices. Also, supporting Ukraine in its war effort is depleting the weapon stocks of the US Army. Therefore, the US companies have to prioritize production for their own countries. The increased demand also increases the cost and delivery time. This vicious cycle affects their hands in the international markets negatively. On the other hand, South Korea can deliver a modern and effective MLRS in a shorter time and at lower cost. Besides, the USA has a more conservative policy than South Korea regarding technology transfer and industrial cooperation. So, South Korea managed to sell 300 K239s to Poland, which had ordered 20 HIMARS. Initially, Warsaw wanted to acquire more HIMARS, but the USA could not grant such a deal at an affordable price and in a short time. Hanwha is also negotiating with the Norwegian Kongsberg about a possible integration of the NSM anti-ship missile on the K239.
So the Chanmu will also have the potential to strengthen the land-based anti-surface warfare capability of Poland, which already has the NSM. Speaking of Norway, this country already has the South Korean K9s and is considering acquiring the K239 now. Also, this month, South Korea offered the K239 to Australia, which plans to acquire 20 HIMARS. In Norway and Australia, the K239 has the same advantages over the HIMARS: lower cost, shorter delivery time, and higher industrial cooperation opportunities. This MLRS undoubtedly represents another achievement of the South Korean defense industry. We may say that thanks to the new artillery concept proven by HIMARS in Ukraine, the K239 gains new customers and beats its rival in the international market. The profit-oriented policy of the Western defense companies causes this ironic situation. 영상에서 설명한 것처럼 서구 방산 기업들이 평화에 찌들어 이윤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기업 구조를 바꾸어 나가고 있을 때 한국은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 기존의 구조를 유지하며 공장을 멈추지 않아 왔습니다. 이는 그동안 한국 경제에 리스크로 작용해 왔었지만 전 세계적인 전쟁 위기가 도래한 지금 시점에서 어떤 국가보다 강력한 존재감을 발휘할 수 있게 해주는 새로운 무기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최근 이탈리아가 꽃게로 한바탕 뒤집어지고 있는 가운데 폴란드에서는 한국에서 온 랍스터가 뜨거운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폴란드어로 랍스터를 의미하는 호마르, 즉 폴란드형 천무 다연장 로켓 호마르 K가 폴란드군에 합류하여 주목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포병 장비에 갑각류의 이름을 붙이는 게 폴란드군의 전통인 듯한데요. 폴란드형 K9인 크랩 자주포의 크랩은 개를 뜻하고 크릴세오에서 따온 AHS 크릴 차륜형 자주포도 있죠. 그리고 폴란드를 지킬 새로운 갑각이 될 호마르 K는 현지 시간으로 지난 8월 20일 폴란드 그단스크항에 도착해 폴란드의 열렬한 환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무가 도착했다는 소식을 들은 벨라루스에서 국경에서 무력 시위를 벌이더니 자신들의 자랑스러운 무기 앞에선 한국제 천무 따위야 웃음거리가 될 거라고 선포했다고 합니다. 이에 폴란드는 코웃음을 치며 한국 무기를 도입한 또 다른 국가들과 공동으로 벨라루스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폴란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폴란드의 한 유튜버가 그단스크 항구에서 수송되는 호마르 K를 촬영한 장면을 공개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Słuchajcie, właśnie zapakowana została wyrzutnia koreańskiej produkcji.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폴란드 유튜버는 트레일러에 실려 이송되는 호마르 K를 보며 벅찬 표정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그동안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공포에 시달려왔던 폴란드에 있어 한국에서 끊이지 않고 도착하는 강력한 기갑 장비들은 폴란드인들에게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되었다는 자부심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폴란드에 도착한 호마르 K는 9월 중에 현지 테스트가 진행될 예정인데 그보다 한 발 먼저 한국에서 호마르 K의 실사격이 이루어졌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앞서 호마르 K 운용을 위해 폴란드 군인들이 한국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지난 8월 28일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종합시험장에서 이 폴란드 포병들이 참여한 가운데 호마르 K의 첫 실사격 테스트가 이루어졌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공식 SNS에서 지난 25일 호마르 K 첫 사격이 실시되었다며 훈련 당시 촬영한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천무와는 다른 차체를 가진 호마르 K에서 239mm 로켓이 발사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폴란드 병사들이 천무용 전술지대지 유도무기 KTSSM2를 장전하는 장면도 포착됐었기에 호마르 K로 KTSSM2 실사격이 진행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KTSSM2는 한국에서 에이테킴스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한 전술지대지 유도무기 KTSSM을 천무발사대에서 사격할 수 있도록 개량한 버전으로 이번 천무발사대 수출 계약에도 폴란드 측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폴란드 측의 요청에 따라 원래 계획보다 급하게 천무 발사대의 통합 작업을 실시한 것이었지만 이번 실사격 테스트를 통해 문제없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었죠. 이번 실사격으로 한국의 천무 발사대와 폴란드의 옐츠 차체가 완벽하게 통합되어 하나의 새로운 무기가 탄생했다는 사실을 증명해냈는데요. 올해 안으로 총 18대의 호마르 K가 납품될 예정이며 2027년까지 총 218대가 공급되어 폴란드 육군의 가장 강력한 화력으로 자리 잡게 될 계획입니다. 한국 무기 종합 세트로 더욱 강력한 전력을 갖추게 된 폴란드. 이제는 침략국에서 폴란드의 반격을 걱정해야 할 상황인 것 같은데요. 한국 무기로 도배되고 있는 폴란드군의 국경지대에서 도발을 이어오고 있던 벨라루스에서도 나름대로 특단의 조치를 취했다고 합니다.
바로 벨라루스제 다연장 로켓인 W200 폴로네즈를 폴란드 국경에 배치한 것인데요. 폴란드 언론에 따르면 지난 8월 벨라루스군이 폴란드 국경에서 불과 1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흐로드나 지역에서 폴로네즈 다연장 로켓을 동원한 훈련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폴란드의 새로운 다연장 로켓의 등장에 우리도 그 정도 무기야 가지고 있다며 맞불을 놓은 것이죠. 벨라루스에서 지난 2014년 개발한 다연장 로켓 W200 폴로네즈는 나름 벨라루스의 자부심이라고 할 수 있는 무기로 아제르바이잔에 수출되기도 했었습니다. 벨라루스의 주장에 따르면 3가지 종류의 로켓을 사용하여 최대 200km 떨어진 목표물까지 타격할 수 있으며 오차 50m 이내의 정확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죠. 이 폴로네즈 다연장 로켓은 한때 폴란드의 열등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었는데요. 당시 폴란드는 폴로네즈보다 8년 앞서 개발을 완료한 국산 다연장 로켓 WR-40 랑구스타를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총 75대가 배치되어 폴란드 육군 화력의 한 축을 담당했었는데요. 그런데 랑구스타의 최대 사거리는 42km였는데 적성국이라고 할 수 있는 벨라루스에서 대뜸 사거리가 5배나 더 긴 다연장 로켓을 들고 나오니 폴란드에서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는 폴란드의 신형 다연장 로켓 도입 사업인 호마르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계기가 되었고 천무 발사대 도입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한번 폴란드의 자존심을 짓밟았던 기억이 있었기에 벨라루스에서는 천무 다연장 로켓 따윈 이 폴로네즈 다연장 로켓의 상대가 될 수 없다며 자신감을 드러낸 것이지만 망상은 꿈에서나 해야겠죠. 애초에 천무와 W200 폴로네즈는 비교하는 것조차 민망할 정도로 수준 차이가 드러나는 무기체계입니다. 폴로네즈의 최대 사거리는 200km이지만 KTSSM2를 운용하는 천무는 최대 300km의 사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력단인 239mm 유도 로켓은 15m 이내의 정확도를 가지고 있으며 KTSSM2는 관성항법 장치와 제밍에 강력한 저항력이 있는 군용 GPS 칩을 탑재하여 실사격 시연에서 무려 오차 범위 1m 이하라는 말도 안 되는 정확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벙커버스터의 역할을 하는 KTSSM의 파괴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첫 번째 미사일이 뚫어놓은 구멍에 두 발째 미사일을 정확히 명중시켜 관통력을 2배로 늘릴 수 있는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발사대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서도 큰 성능 차이를 보여주는데요. 천무는 최초로 유압 실린더가 아닌 전기식 실린더를 사용하는 디지털 제어 시스템을 적용한 다연장 로켓으로 이를 통해 고각과 방위각 동시 구동이 가능해져 기존의 다연장 로켓에 비해 사격 반응 시간을 93초에서 16초로 줄이는 데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내장 크레인을 통한 장전 체계를 적용하여 발사 후 재장전 시간을 260초가 걸렸던 M270 MLRS에 비해 160초로 100초 이상 줄일 수 있었습니다. 반면 폴로네즈는 일제 사격에 들어가기까지 50초 이상 걸리고 재장전에도 8분이나 소요되는데 1분 1초가 급박한 전장에서 3배 이상의 시간 차이는 생존율에 직결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폴로네즈가 벨라루스제 무기라고 주장하기도 못한 것이 벨라루스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할 능력이 되지 않아 처음부터 중국 방산기업에서 개발에 참여했었기 때문에 사실상 메이드 인 차이나 무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중국 국영 방산기업 SCAIC에서 개발한 중국제 다연장 로켓 WS2가 그 원형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내세울 만한 장점인 사거리 200km짜리 로켓도 벨라루스에서 개발하는 것에 실패해 전량 중국에서 수입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앞장서서 러시아의 괴뢰국 노릇을 해오던 벨라루스가 이제는 주변국들의 강력한 압박에 궁지에 몰리고 있습니다. 지난 28일에는 벨라루스와 국경을 맞댄 폴란드와 발트 3국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현재 벨라루스에 주둔하고 있는 바그너 그룹을 즉각 추방할 것을 촉구하며 벨라루스의 도발이 계속될 경우 국경을 전면 봉쇄하여 벨라루스를 완전히 고립시켜버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유럽에서 벨라루스로 들어가는 모든 물자 공급을 막아버리겠다는 것이죠. 동부전선 국가들이 이처럼 갑작스러운 행동에 나선 것은 얼마 전에 일어났던 프리고진 비행기 추락 사고와 연관이 있는데요. 지난 8월 23일 바그너 그룹의 수장이자 푸틴의 오른팔이었던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러시아에서 전용기를 타고 이동하던 중 추락 사고로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전용기의 랜딩 기어에서 폭발물이 터져 비행기가 추락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외신은 쿠데타를 일으켰던 프리고진에게 배신의 대가를 치르게 하기 위한 푸틴의 지시인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비행기에 프리고진뿐만 아니라 바그너 그룹의 핵심 간부 10여 명이 탑승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대 용병 기업인 바그너 그룹이 한순간에 지휘부를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프리고진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직후인 25일 벨라루스의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대통령은 주인을 잃은 바그너 그룹을 흡수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현재 언론을 통해 우리에게 이 부대가 필요한 한 그들은 우리와 함께 살고 일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또한 곧 1만 명의 바그너 용병들이 벨라루스에 합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죠. 현재 벨라루스에 주둔 중인 바그너 그룹은 약 4,000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전쟁 범죄로 악명이 높으나 우크라이나와 아프리카에서 실전을 통해 단련된 바그너 용병들을 벨라루스가 그대로 흡수할 수 있다면 벨라루스와 국경을 맞댄 국가들에게 상당한 위협이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동부전선 국가들이 기함하며 단체로 벨라루스에 경고하고 나선 이유가 있었죠. 한국 무기 종합 세트로 무장한 폴란드는 국경의 군 병력과 장비를 증원하며 국경 수비를 단단히 굳히고 있습니다. 폴란드에 도착한 호마르케이 역시 곧바로 동부전선에 배치될 예정인데요. 1차 물량으로 도착하게 될 호마르케이 18대는 폴란드 동부전선 방어의 축인 제18기 개화사단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폴란드뿐만 아니라 K9 18문을 운용하고 있으며 18문을 추가로 도입할 계획인 에스토니아 역시 가장 강력한 포병 전력인 K9을 벨라루스 국경을 향해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유럽에서도 손꼽을 만한 기갑 장비들이 모두 벨라루스를 향해 포신을 돌리게 되었는데요. 만일 벨라루스가 러시아의 뒷배를 믿고 정말로 유럽 침공의 선봉에 서게 된다면 본보기로서 불벼락을 맛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푸틴의 오른팔로 영원할 것 같아 보였던 프리고진의 최후에서 벨라루스가 부디 교훈이라도 얻었기를 바라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